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나란히 2%대 약세를 마감했는데요. 네이버는 마이너스 2.74%, 카카오는 마이너스 2.9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두 종목이 뭐 크게 하락은 안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다소 좀 반납하면서 오늘 숨고르기 하는 정도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정부와 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네카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어떤 건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현재 플러스 0.23% 소폭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브로드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갭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나스닥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뭐 브로드컴을 꼭 우리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단기간에 지금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가격이 2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000포인트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왔을 때 저항 맞고 다시 내려갈 거에 대한 우리는 불확실성, 우리는 이를 겁내하는 것이지,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오늘 밤에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얼마나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5선 이탈이, 여기 본격적으로 이탈한 게 2월 21일이거든요. 2월 21일부터요. 5위평이 뚜렷하게 회복해서 올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급락 패턴이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면 급등 패턴이듯이 지금은 급락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과 다음 주로 가면서 여기 5선을 좀 돌파 상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 밤부터 투자자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오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뭐 좋지 않았죠? 약법 수준에서 마감됐고요. 우리 코스피는 0.49%, 코스닥은 0.98%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또 금요일장이었기 때문에 수급들도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네카오도 이렇게 오늘 숨고르기 장세,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좀 쉬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카카오 측면에서 놓고 보면 43,000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43,000원만 잘 유지해주고 버텨만 줘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이 수준에서 잘 버텨주면 47,000원 위로 올라가는, 우리 국내 증시 대표적으로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2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역시나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요거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네카오도 코인 관련주인 거는 아시죠? 코인 관련주로 막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인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주요 대형 이벤트가 있는데요. 크립토 서밋이라고 해서 개최가 되고요. 트럼프가 밤 12시,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자정입니다,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 차가워진 코인 시장에 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뭐 리플 CEO라든가 또 스트레티지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여기에 발언할 예정인데,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서서 카카오의 클레이튼,
우리 네이버의 라인의 핀시아를 블록체인으로 합병해서 탄생시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예, 우리 뭐죠? 카이아죠, 카이아. 예, 실제 카이아의 이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이슈가 되거나 뭐 이슈가 부각되거나 막 엄청나게 올라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요거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한번 그냥 간단히 보세요. 예, 코인을 추천 의견 드리는 거 아니니까 투자님들. 카이아입니다, 카이아. 예, 이 카이아가 지금의 이 가치가 앞서서 이건 한국 그 원화 가격입니다. 585원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가 172원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실시간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코인 가격이. 그러면 우리 네카오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코인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트럼프 효과로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오늘 밤이나 또는 주말간의 급등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카이아 역시도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우리 네카우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요,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가상자산 그 특별히 이 여기와 관련돼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법, 그다음에 특정 뭐 금융정보법에 대한 정의하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 그다음에 신종 가상자산 발행, 뭐 유통 체계,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을요. 예, 이 우리 국내 여당 야당과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부분들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합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추진하면서 실제로 한국이 좀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현물 ETF.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려면 뭐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이 아이디라든가 뭐 그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뭐 또는 업비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되고 또 가상자산을 또 운영해야 되는 그 가상자산 뭐 그 계좌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갑을 통해서 이 거래를 그러니까 자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간단하게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거의 돈을 넣어놓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 됐던 네 아니면 KB 증권이 됐던 KB 금융이 됐던 이쪽을 통해서 돈을 넣어서 다시 빗썸이나 어피터를 다시 그쪽으로 계좌 이체했다가 그쪽에서 거래하고 다시 출금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이 젊은 층에서는 그게 쉬울 수 있지만 우리 많은 금융자산을 주식이라든가 이런 선물이라든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주로 40대에서 60대 그 안쪽에 대부분 자본들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요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조금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ETF로 그러니까 한국이 뒤쳐져 있는 겁니다. 자, ETF로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 시장에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코인 관련 ETF가 상장된다면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카이아와 관련된 있는 네카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된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주로는 뭐 대표적으로 뭐 네카오라든가 위메이드 그리고 좀 소형주로는 뭐 로지시스, 한네트, 뭐 KCT 등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적극적으로 추천 의견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네카오에게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실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규제가 좀 완화되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들이 좀 모여지는 형태로 ETF에 대한 어떤 이런 상장들도 좀 이어진다면 네카오의 지금의 이 추세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분명한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네, 분명하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우리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 다소 조금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좀 나왔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부각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면 헌재 결국은 탄핵과 관련된 심판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앞두고 상당히 우리 한국 시장이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현재 2500포인트 아래로 언더로 내려가면 문제 없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오는 형태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2600포인트 위 상단은 계속적으로 매물 쌓여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여기 멀리 과거 데이터로 보면 코스피 지수 여기 상단 매물들이 여기에 많이 쌓여 있다. 과거에 많이 쌓여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2500포인트 아래로 안 내려가면 지금은 그냥 버텨주면 된다. 버텨만 줘도 된다.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국내 정치 상황들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잘 나와주길 우리는 기대하는 거고요. 그 결과들이 잘 나와준다면 우리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으로만 안 가면 한국 시장은 더 높이 개별적으로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올 여지가 있다. 우리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최근 3개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유독 이렇게 바짝 최근 들어서 올라온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국 시장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런 우리 한국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결과가 나오는 아무래도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기까지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 코스피 지수가 막 날아간다, 뭐 아래로 급락한다 라기보다는 휘청휘청하면서 오를까 내릴까 박스권 형태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흐름에서 지켜보시면서 결과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네카오라든가 또는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서 이 비중 조절을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